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러게. 자, 봅시다. 다시 1번 문제부터. 일단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 의미를 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연관지어서 소라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회문화적 배경을 일단 언급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데? 문장 어디까지 끄여있는지, 밑줄 어디까지 끄여있는지 봐야 돼. 맞죠? 여기까지만 끄여있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단종이죠. 근데 임향한 이편단심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가? 단종을 향한 충성심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사회문화적 배경은 뭔데요? 기후정난으로 인해 자, 기후정난으로 인해 폐위된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 또는 드러내고 있는 의미다 정도까지 하면은 사회문화적 배경, 그 다음에 단종에 대한 충성심 다 들어갈 수 있겠다. 그쵸? 문장 끝까지 여러분들 나중에 구성하세요. 그래서 요 구절이 좀 들어가 있으면 가장 좀 완벽하겠다. 그쵸?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하고 이게 문제가 두 개예요, 여러분들. 1과 2인데요. 1은 뭐냐면 보기와 가의 형식상의 공통점을 찾으랍니다. 그러면 이 보기 글을 볼게요. 보기 글. 요거는 무슨 갈래의 글인데요? 이거 갈래가 뭐야? 무슨 갈래예요? 소설? 시? 뭡니까? 시 같은데요. 시? 뭘까요? 노래가? 노래? 시험 뭐에 해당합니까?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 보기가 조금 억지스러운 글이긴 한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쌤이 그 까마귀 눈비 맞아 하면서 시작할 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까마귀 눈비 맞아 글에 갈래 뭐라고 했어요?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요? 뭔데요? 수필? 고전시. 고전시 맞아요. 고전시 맞다. 중에서 아니 고전시는 장르, 그러니까 고전시 안에 무슨 장르라고요? 아 그거 몰라요. 왜 이렇게 당당하시죠? 오가랑 같은 거였나? 뭐라고? 오가랑. 우가랑 같은 거죠. 뭔데요? 몰라요, 근데 이름이. 아 진짜 이거 좀 심각한데요? 이정아 이거 뭡니까? 그래 갈래 장르 필기까지 했는데 시조 기억납니까? 시조 이거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위에 올라가서 얘 시조입니다. 시조.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방금 고전시라고 하셨는데요. 그 시조는 그러면 요즘 시대에 씁니까 안 씁니까? 써요. 씁니다. 내가 쓴다고 했어요 저번에. 시조로 아직까지 등단도 하는 사람도 있고 책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안 읽고 안 궁금해서 그렇지 그 시조로 지금 책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지? 자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지금 시대에도 쓰이고 있다. 자 그거 생각하면서 보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초장, 중장, 종장 나눠져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사음보 있네요. 집에서 남기고 식당에서 남기고. 맞죠? 자 그래서 3장 6구의 구성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절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뭐 안 세봐도 딱 한 45글자 내외 되겠다. 그치? 맞죠? 자 그래서 3장 6구 45자 내외의 구성, 그 다음에 종장의 첫 음보 3음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 딱 뭐의 특성? 시조의 특성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1번 시조의 특성 그대로 다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맞죠? 시조의 특성 다시 봅시다. 첫 번째 3장 6구 45자 내외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4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조는 4음보예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종장의 첫 음보는
상음절로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시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2번 보기와 나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공통점을 서술하랍니다. 자, 그러면 사회문화적 배경에서의 공통점 2번과 뭔데요? 아, 나시와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어떤 내용이 나와야겠어? 일단은 뭐가 똑같아요? 쓰인 시대가 똑같습니다. 어떤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라고 죠 현대. 자, 그럼 현대라고만 적으면 돼? 안 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쓰레기 쌓여간 다음에 맞죠? 자,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는 또는 파괴되고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완벽하겠다. 그쵸? 자, 다음 3번 봅시다. 자, 질문한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빈칸이 들어갈 말을 적절한 내용 한 가지를 쓰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들판에 메뚜기가 없어진 것을 보고 불길하다고 여긴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무엇이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아,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럼 생명과 황금고리가 끊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우리 자습서에 있는 표현 그대로로 따지자면 뭐야? 생명체들 간에 무엇이 끊어졌다? 유기적인 연결이 끊어짐을 의미해 하기 때문이다가 나오면 되겠다. 그쵸? 불길하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했으니까. 자, 다음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 시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접속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접속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말은 접속사가 없어요. 우리말은 뭐야? 접속 뭐였어? 부사, 접속 부사 맞죠? 자, 그래서 또는 접속 조사가 돼야 돼. 알겠죠? 근데 그런 때는 접속 부사죠. 자, 그래서 시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접속 부사를 찾아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뭐야? 그렇지. 그런 데가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쉼표 역할 뭐라고 했어? 나 이거 외우라고 했는데. 또 고개 다 숙인다 또. 몰라요. 넌 고개를 숙이세요. 기억납니까? 민성 기억나요? 문장 나오는 기억나요? 안 나죠? 이게 학교에서 이거 따로 안 다룬 학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알아두면 좋죠. 자, 그래서 혹시 일단은 했어요? 1-1 했어요. 했어? 그 문장구의 의미들 다 각각 했어요. 쉼표의 의미, 그 다음에 알았죠. 느낌표의 의미, 그 다음에 이거 쭉 옆으로 끊는 거 의미, 무슨 의미인지. 아, 했다. 연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각각의 의미 얘기 안 했어요? 긴장감? 했어? 네, 긴장감 맞죠? 맞아요. 자, 긴장감, 위기감 조성하는 게 바로 뭐였어? 쉼표였습니다. 맞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끊어졌느니 점점점 무슨 의미? 아, 했는데. 무슨 의미? 안타까워. 그렇죠. 안타까운 게 의미.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시다. 2번. 자, 앞부분과 뒷부분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요거는 일반적인 문장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그럼 이거 물어봅시다. 앞부분은 그런데 앞부분은 왜 긍정적인 분위기야? 뭘 묘사하고 있었어? 아름다운 환경. 전혀 아닙니다. 그렇군요.
빵점이에요 그거. 풍요로운 자연환경. 풍요로운 그 다음에 가을 들판의 모습까지 해야지 좀 완전 완벽한 대답이 되겠지. 맞죠? 자, 풍요로운 가을 들판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자, 부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된다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 왜 부정적인데 들판에 메뚜기가 없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불길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불길하다고. 맞죠? 자, 다음 5번 봅시다. 기억에서 사용한 표현법과 그 효과를 조건에 따라 사수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무슨 표현법이에요? 그렇죠, 서리법. 하나 물어봅시다. 서리법의 사전적 정의가 뭡니까? 음악적 정의가 뭐야? 네. 느낌표 아니 물음표가 없다. 그냥 답을 바라지 않는 거 아니에요? 가장 유사하긴 합니다. 답을 말하지 않는 것도 맞고요. 이제 답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그러면 뭘까요? 말하기에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숙제할 거야? 하겠냐? 이러면 뭐야? 너무 당연하게 안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너무 당연하게 안 하기 때문에 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너무 말하기에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의문형의 문장으로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알겠죠? 이게 당연한 사실이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야.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 마음조차도 굉장히 당연한 사실처럼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숙제를 안 할 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알겠냐? 왜 저를 못해요? 여기 숙제하는 사람 너밖에 없어, 이제 인간아. 배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봅시다. 기억에서 사용한 표현법 뭔데요? 서리법. 자, 서리법 의미 아까 쌤이 얘기했고요. 효과는 그러면 뭔데? 효과는 당연히 뭐예요? 의미 강조. 그렇지,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한다. 말하고자 하는 말 강조. 자, 다음 6번 문제. 사실 요 그 들판 청막하다 요거는 주제는 잘 안 물어보긴 하는데 뭐 주제를 그냥 자서 있는 그대로 한번 적어보자면 우리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적막한 아, 잠시만요. 저도 봤단 말이에요. 정확한 들판에서 그래서 되게 위기였는가? 그 생태계 위기를 어떻게 했는데? 정확한 들판에서 깨달은? 그렇지. 갑자기 왜 똑똑해졌지? 아니, 제가 어제 했거든요, 쌤. 오. 네. 의 위기 정도로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정박한 들판에서 깨달은 생태계의 위기. 역시 숙제를 한 사람은 티가 나죠. 자, 다음 7번 봅시다. 7번 커피단님. 그래요, 네. 그 커피단이 읽고 진짜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사람들 대체로 그 어렸을 때 책 안 읽은 사람들입니다. 원작을 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원작 보면 더 이해 어려워요. 왜냐면 앞부분이 너무 길어가지고 쓸데없이 길어가지고 이제 앞부분 생각돼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요게 원작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생략된 건 앞부분밖에 없어요. 앞부분은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너무 길게 해요. 하여튼 그래서 그 쓰잘데기 없는 얘기 앞부분 빼고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소설이 전문이 거의 다 나와 있는 거야. 일종의 단편 소설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서사가 뒤죽박죽이라 그렇습니다. 알겠죠? 서사가 뒤죽박죽이라 그러는데 그 부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짚어줄 거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제목의 의미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여기에 A에 들어갈 거를 문장으로 적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단어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이 행복의 친일 행동을 캡틴. 풍자. 그러니까 캡틴은 맞는데 그러니까 그 캡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사람아. 자, 캡틴에 해당하는 러시아어이고 삐따는 광복 직후 북한에서 우두머리 최고라는 뜻으로 쓰인단 말이야.
그런데 소설 전반의 묘사된 이인국의 행동이나 태도를 볼 때 이 제목은 뭐에 해당한다는 거야? 기회주의자. 그렇지, 기회주의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뭐 나와야 될까요? 풍자. 그렇지, 풍자 나와야 됩니다. 두 개 연결해서. 자, 기회주의 인 삶을 살았던 이 인국을 풍자하는 제목이다 라고 하면 다 들어가 있다, 그쵸? 풍자가 무슨 뜻인데요? 작년에 했는데. 비판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우스꽝스럽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해학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해학 플러스 비판이 들어가 있으면 풍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쌤, 근데 저는 이국 건데 하나도 안 웃긴데요. 맞아. 이국 소설 이거 커피타니 소설은요 웃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진지해요. 맞지? 그럼 어디서 풍자가 드러나는데? 제목이죠. 제목이 왜 풍자인데? 일단 반어법이잖아 우리가. 맞죠? 반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국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야. 아, 니 잘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학이 좀 느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이인국을 풍자하는 의미로서의 제목으로 쓰고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가의 의미를 쓰고 이인국이 나처럼 행동한 이유입니다. 자, 요 가는요 국어 상용의 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뜻은 뭔데요? 일본어를 항상 사용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있죠. 나는 두터운 모조지를 다 찢어버렸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맞죠? 자,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뭔데요? 자신의 친일 행적을 지우기. 그렇지, 친일 행적을 지우기 위해서이다 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9번 너무 쉽습니다. 그냥 뭐 지금 안 읽어도 돼요. 뭔데요? 스탠코프. 그렇죠, 스탠코프. 자, 10번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윗글에 드러난 구체적 시대적 배경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적 배경에서 이 인국이 살아남기 위한 행동을 한 가지씩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배경 뭔데요? 일제강점기. 그럼 일제강점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행동을 상징하는 거 뭐 있었을까요? 국어. 그렇지, 국어상용의 가. 바로 떠올라야 돼. 알겠죠? 그 다음 시대 뭐예요? 소련군 주둔 시대. 그때 관련된 건 뭔데요? 잡혀가는 거죠. 그렇지, 혹수수라는 거죠. 혹수수라는 거. 잡혀가는 게 어떻게 그 기회주의적인 삶이야. 맞죠? 기회주의적인 삶을 나타내는 거니까 뭐가 나와야 돼? 러시아어 공부하는 거나 또는 스탠코프 혹수수라는 거. 결정적인 건 스탠코프 혹수수라는 거죠. 맞죠? 그 다음은 또 뭡니까? 미군 주둔. 제 미군 주둔이 아니죠. 미군 주둔은 끝났어. 왜냐면 대한민국 세워졌으니까. 맞죠?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후 6.25 전쟁 이후죠. 6.25 전쟁 이후 남한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치? 6.25 전쟁 이후 남한에서는 그러면 뭔데? 어떤 행동이었어? 미국에게 또 친일. 그러니까 친미 활동을 뭐 했는데 그걸 적어야지. 고려총자. 그렇지, 고려청자를 뇌물로 바치는 행동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뭐 하는데 다 쓰면 돼요. 맞지? 자, 그래서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삶을 풍자 또는 비판하기 위한 제목이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적어봅시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말 사용, 그 다음에 소련군 주둔 시기, 에는 스탠코프의 혹을 수술하는, 그 다음에 수술하는까지, 그 다음 6.25 전쟁 이후 남한에서
브라운 씨에게 고려 천자를 뇌물로 바치는 행동이죠. 또는 바치는 하고 기회주의적 행동 비판하기 위해서 라고 하면 문장 다 되네. 맞죠? 자, 그 다음 11번 봅시다. 니은 생명의 한글소리다. 그쵸? 의미하는 바 이어절로 쓰랍니다. 이어절로 어떻게 써야 될까요? 거기 샀어. 근데 먹이 사슬이라고 하기에는 차라리 자연의 섭리 약간 이렇게 얘기하던가. 맞죠? 먹이 사슬은 너무 약간 좀 지역적인 표현이고 먹이 사슬 또는 생태계의 조화 뭐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쵸? 먹이 띄우고 사슬이요. 먹이 띄우고 사슬이에요. 명사 나오면 띄워줘야 되잖아. 무조건. 자, 그래서 뭐 생태계의 조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거 생명체들 간의 그 뭐냐 연결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건 3호절이니까 그렇죠. 생태계의 조화, 뭐 자연의 섭리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자연의 숭리. 자, 그다음 가의 기억이 나타내는 인물 누굽니까? 기억. 그쵸? 자, 이거 까마귀 보고 세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세조는 아니야. 세조를 따르는 신하들입니다. 알겠죠? 세조를 따르는 신하들. 자, 그래서 12번에 세조의 정확하게는 왕위 찬탈에 동조한 신하들이죠. 자, 다음 13번은 서리법인데 이거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4번 봅시다. 자, 잘 보세요. 아까 인향한 1편 단심까지만 밑줄 그었잖아. 그치?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 단종을 향한 충성심까지 나오면 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창작 의도라고 하는 건 작품 전체를 말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왜 썼는데? 자신이 한 명만 그걸 하지. 한 명의 왕만 지지하는 거를. 세조 비판. 자, 지금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시조 초장, 중장, 종장 있잖아. 그치? 하고 싶은 말은 어디 있을까요? 종장. 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장의 구성만 안 바뀌는 거야. 나중에 사서시조가 나오거나 또는 시조가 다양한 형태로 변할 때도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종장의 형태입니다. 그 어떤 그 조선시대의 가사문학에서도 종장의 형태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첫음보 3음절은 어떤 글에도 지켜져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종장 이후부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집약적으로 담아놨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형태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에 주제가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꽂혀야 될까요? 아니에요. 변할 줄이 있어야 꽂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은 뭔데? 일편단심이 변하지 않는다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문자에서 뭘 물어보냐에 따라서 문장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그러면 적을 때 가장 완벽하게 적으려면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단종을 향한 충성심을 단종을 향한 충성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다음 요거는 15번. 요 보기를 좀 봐야 됩니다. 자, 요거 15번 문제 여러분들. 요거 아까도 왜 보면 이상한 시조 하나 쓰여 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이 15번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를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찍은 거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그 본인의 입맛에 맞게 보기 하나 구성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어떤 복이 쓰여 있으면 보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요거는 뭐 별 내용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 자소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야. 그래서 농약과 비료의 사용, 그 다음에 생태계의 회복을 어렵게 한다 정도로 나와 있으니까 뭐야? 농약과 비료 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 그 문장으로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맞죠? 아, 참, 미안합니다. 16번은 요거 빼먹었다. 미안합니다. 아니구나. 16번 아니구나. 15번이구나지. 자, 그래서 이 지금 15번에서 농약과 비료 사용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다가 나오면 되겠죠. 농약과 비료 사용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이다. 자, 다음 16번. 요거 여러분들 혹시 요거 1단원에 시조하면서 다른 시조들 몇 개 혹시 더 읽어보거나 하진 않았나요? 학교에서? 딱 교과서에 있는 것만 했어? 하지? 저는 그 하여가랑 단신가 조금 쌤이 읽어주는데 그 하여가랑 단신가 나왔다는 건 그거네. 저기 그냥 시조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단신가에서 1편 단신 얘기하는 거?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른 학교는 어때요? 얘기한 적 없어요? 몇 일? 학습지에 해가지고 혹시 기억나나요? 구절이? 풀? 시조야? 풀 얘기? 의미가 뭔데? 그냥 기억 안 나는데 쌤이 학습지 주면서 한번 설명했어. 근데 그것도 단종 얘기였어? 아, 전혀 다른 얘기였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김수영의 풀. 맞다. 오케이, 기억난다. 그거는 현대시예요, 현대시. 그거는 저기 뒤에 나오는 저거 들판이 정막하다랑 같이 연결해서 보는 약간 이제 그 저기 우리 1960년대 아니 꽃빛단지 미안합니다. 꽃빛단지랑 같이 연결해서 보는 그 시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멘토 때 따로 설명할 거예요. 풀은 그 현대시 시조는 아니고. 자, 그래서 요거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거 자주 나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볼게요. 똑같이 그 단종 이야기 좀 담고 있습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이별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운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랑하는 님이야. 맞죠? 사랑하는 님 누구겠어? 단종이에요. 자, 그래서 아주 머나먼 길에 천만리 머나먼 길에 내가 사랑하는 님을 이별하였어.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저기 단종을 유배를 보내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멀리 떠나 보내는 거야. 이거 했었어? 네 이제 학교에서 근데 이 시를 안 보여주고 뭐 이런 내용은 얘기했어. 그런 사람이 이 시조를 썼다라고. 자, 그래서 그래 떠나 보냈어. 떠나 보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야. 자, 눈물이 앞을 가려서요. 내 마음 둘 데 없어서 냇가에 앉아 있으니까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 가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물이 실제로 울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없어요. 그러면 물이 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우는 거야? 화자가 우는 겁니다. 맞죠? 화자가 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물도 내 마음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건 지급법입니다. 맞죠?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울면서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약간 이제 의인화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물은 울 수 없다고 했어. 물은 정서를 가질 수 없는데 마치 이 물이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맞죠? 근데 그거 사실은 누구 정서라고? 내 정서라고. 맞죠? 자,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저 물에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하냐면요.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감정이입된 대상이야. 저 물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울면서 밖에 가는구나. 근데 이 우는 소리가 뭔데? 이 물이 흐르니까 냇물이 쫄쫄쫄쫄쫄쫄쫄 흐르는 소리가 들리잖아. 이 쫄쫄쫄쫄 흐르는 소리가 마치 뭐 같은 거야? 훌쩍훌쩍 우는 소리 같은 거야. 맞죠? 그러니까 야, 너도 우냐? 너 내 마음과 똑같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흐르는 물소리 보고 이 물이 운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은요, 되게 관용적인 표현일 정도로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좀 알아두세요. 여하튼 여기서 그러면 당시의 대표 사상과 시의 핵심 가치를 포함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사상은 어떤 사상인데? 자, 시조는 뭐랑 뗄래야 뗄 수 없다? 유교랑 뗄래야 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거 우리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왜 매화 관련된 얘기하고 했었잖아. 혹시 기억납니까? 시조 모의고사 하면서 맞죠? 그러면서 그 유교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정신적 가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있다고 했어? 충, 효, 자연과의 조화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뭐야? 대표적으로 이 충성심을 강조하는 작품들이잖아. 이 충성심을 왜 강조하는데? 내가 얼마나 뛰어난 유교적인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왜냐면 최고로 유교적인 사람, 그 시대에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야.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자신의 어떤 이 유교적 도리들을 막 뽐내려고 했는데 지금 이 작품도 그렇고 까마귀 눈비마자도 그렇고 두 작품들은 대체로 뭘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맞죠?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조와 절개가 무슨 말입니까? 지조 있다. 야, 지조 있네. 이게 뭐야? 내가 한 번 정한 뜻을 굽히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지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럼 그게 충성심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내가 한 번 섬기기로 한 임금은 죽을 때까지 한 명의 그 임금만 섬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지조절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조절개가 많이 보통 이제 요구되는 계층들이 보통 이제 사대부 남성들, 임금에 대한 지조절개, 또는 여성들에게도 지조절개가 많이 강요되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지조절개? 자신의 남편에 대한 지조절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신이 한 번 결혼했던 그 남자는 끝까지 섬긴다라고 하는. 그래서 왜 이제 춘향전에서도 보면은 이 이몽룡과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제 목숨까지 내놓는 춘향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맞죠?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뭔데? 유교적 사상입니다. 유교적 도리. 알겠죠? 자, 그래서 유교 사상 시의 핵심 가치는 뭔데요? 그러면 임금에 대한 충성심. 자, 그래서 하늘 아래 두 명의 임금은 없다고 생각했죠. (17을) 넘어갈게요. 똑같습니다. 아까 했던 거. 자,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윗글 다의 A의 의미를 이어절로 쓰랍니다. 자, 그것 하나만 물고 늘어지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아보세요. 지문에서. A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혹 아니에요? 맞습니다. 스탠코프의 혹입니다. 맞죠? 여절로.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우리 구절을 해석을 좀 해보자면요. 여기 부분 생각보다 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쌤이 같이 작품 읽을 때는 요거를 그냥 이제 빠르게 스킵하면서 읽긴 했는데, 자, 불구라면 불구라고 볼 수 있는 그 혹을 가지고 고급 장교회까지 승진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당성이라고 하는 건 당에 대한 정성을 말합니다. 공산당에 대한 정성. 이 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공이 특별했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구절 뭐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했어? 이인국이 이제 의사로 일을 하고 나서부터 자신이 살 길을 모색하다가 날 살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굴 선택한 거야? 스탠코프를 선택한 거야. 근데 왜 스탠코프를 선택했는데?
저 사람이 뭐가 있어 보여서? 능력 있어 보여서. 왜 능력 있어 보이는데? 얼굴에 혹이라고 하는 불구라면 불구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저렇게 큰 혹을 달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다는 건 분명히 뭔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라인 탄 겁니다. 맞죠? 아무나 찾아가가지고 수술해 주려고 한 거 아닙니다. 뭐하러? 이국이.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뭔데?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게 스탠코프의 혹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윗글에서 이국 박사가 세태에 적응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뀐 세태에 적응하는 거 뭐예요? 라디오. 라디오 지문에 안 나와요. 그래? 아니 지문에 안 나온다고요, 아저씨. 지문 여기서부터인데요. 여기 라디오가 안 나와요. 뭐예요? 시대를 생각해봐, 시대를. 전염병. 아니, 이제 전염병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근데 전염병으로 그 응급실에서 일하는 거 아니었어? 의술? 그렇지. 차라리 의술이라고 하던가. 전염병을 이용할 수는 없잖아. 코로나도 아니고 일부러 기침 콜록콜록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뭐 자신의 의술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러시아어입니다. 러시아어. 노어. 근데 자신의 의술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의술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염병이 아니라. 자, 다음 20, 21. 오케이. 나머지 다 뒤에서 풀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3단원 받은 거 있죠? 3단원 받은 거 뒤로 넘겨가지고 백지 좀 펼쳐줍시다. 백지. 지난 시간에 이제 쌤이 필기는 많이 하긴 했는데 개념적인 부분만 얘기해주고 예시를 좀 안 짚어줬더니 이제 근데 버벅댔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결석한 것 같은데 지금 하여튼 좀 문장 성분 물어보거나 분석하거나 할 때 아직까지 좀 잘 못 찾는 학생들 좀 있고 아니면 바로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이거 진짜 문장 성분 찾는 거 그냥 진짜 그냥 1 더하기 1은 2 수준으로 나와야 돼요 대답이.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예문들을 관련해가지고 예문들을 활용해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문장 성분을 분석한다. 이거는 전부 다 얘기 안 하고 유형들만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결국 제일 헷갈리는 두 개는 뭐라고 했어요? 관용어랑 그렇지. 관용어랑 부사어만 헷갈리지 않으면 된다고 했어요. 왜? 어차피 주목고서는 알아서 찾아지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근데 안 찾아질 수도 있어요. 그걸 조금 이따가 이제 나중에 아는 문장이라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관용어가 될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 부사어가 될 수 있는 3가지 경우의 수 필기 저번에 했었어요. 이거 다 적어주진 않을게요. 이제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4가지가 있었다, 3가지가 있었다. 어차피 자소서에 다 적혀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예문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다. 나는 찰흙으로 성을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밥만 많이 먹었다. 아버지께서 오후에 집으로 가셨다. 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나는 얘기한 주었다. 문장 성분 뭔데요? 서술어. 서술어. 나는 뭔데요? 주어. 주어. 되겠다, 그렇죠? 선물을 당연히 뭘까요? 목적어.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녀에게 뭐에 해당할까요? 부사어. 부사어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수식하는 대상은 뭔데요? 그녀에게 수석하는 거. 주었다는 수식하게 됩니다. 그녀에게 선물이 아니고 그녀에게 주었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서 이거 문장이 틀렸긴 하지만 나는 근사한 선물 주었다라고 하면 근사한은 뭘 수식하게 되는 건데 선물을 수식하게 되고 그러면 얘는 문장 성분이 뭐가 돼? 관용어가 되겠죠. 자, 다음 나는 차량으로 성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들었다 뭔데요? 서술어. 나는 뭔데요? 주어. 성을 뭐야? 목적어. 어우씨. 자, 그럼 차량으로 뭔데요? 관용어. 부사어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에게, 으로 얘네들 전부 뭐라고 했습니까? 부사, 격조사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위에 하나 격조사랑 보조사를 좀 생각해보면 좋다고 했습니다. 문장 성분에서. 자, 그래서 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랑만 결합합니까? 체언과만 결합한다고 했어요. 격조사는 항상 체언과만 결합합니다. 그래서 체언 뒤에 붙어가지고 이 격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 자격할 때 격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자격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바로 문장 성분이었죠.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이런 역할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주격조사, 서술격조사, 복격조사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체어는 엔간하면 혼자 쓰이는 경우 잘 없습니다. 선생님 아까 명사 플러스 명사 띄어 쓴다면서요. 맞아. 명사 플러스 명사인데 명사 플러스 명사도 사실은 명사 플러스 명사 그 사이에 의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알겠죠? 의가 생략된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대체로 체어는요 혼자서 못 쓰이고 뒤에 조사를 달고 있는 상태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격조사가 붙어 있으면은 개의 문장 성분을 다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격조사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뭐 빼고 다 외우라고 했어요? 부사격조사 빼고 다 외우라고 했어요. 맞죠? 어차피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보조사 볼게요. 보조사의 대체로 뭐 있습니까? 는, 만, 도, 대로, 조차 등등등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문장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밥만 많이 먹었다 라고 되어 있어. 먹었다 뭔데요? 서술어. 나는 뭔데요? 주어. 많이 뭡니까? 많이. 부사어. 왜 부사어인데? 서술어. 그것도 그렇고요. 많이는 원래 품사가 뭐야? 원래 부사입니다. 얘는. 맞죠? 원래 부사니까 뭐야? 당연히 부사어가 되지. 맞죠? 자, 그러면 밥만은 뭐에 해당하는데요? 뭐에 해당합니까? 나와요. 밥만 뭐에 해당합니까? 뭐에 해당해요?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맞죠? 자, 아까 쌤이 은능만도 대로조차라고 했잖아. 그치? 자, 이 보조사가 있으면 이 보조사 싹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벗겨내야 됩니다. 알겠죠? 얘 쓸데없이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바로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알겠죠? 보조사 쓰였으면 어떡하라고? 갖다 버리라고. 그리고 원래 밥 뒤에 있어야 되는 접조사 데리고 와야 됩니다. 맞죠? 자, 밥만 많이 먹었다는데 원래 있어야 되는 애 뭐야? 을이야, 을. 밥을 많이 먹었다, 야. 맞죠? 거기에 많이 붙어가지고 뭐 한 거야? 특별한 뜻이 더해진 겁니다. 알겠죠? 나는 밥만 많이 먹었다는 밥을 많이 먹었다, 야. 맞죠? 또 뭐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나는 밥조차 안 먹었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나는 밥을 많이 먹었다. 나는 밥조차 안 먹었다. 구성 똑같습니다. 알겠죠? 얘 뭔데? 소수로. 아는 뭘까요? 부사어입니다. 얘가 품사가 부정부사예요. 부정부사. 부사니까 당연히 부사어지. 맞죠? 부정을 나타내는 안 한다, 못하다 할 때 안, 못은 전부 부사예요. 알겠죠? 이거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아니 몇 달 전에 얘기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 부사어예요. 밥조차 뭔데? 조차 빼야지. 뭐 넣어야 돼? 을을 넣어야죠. 이해되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야. 알겠죠? 조금 어렵게 나오면 문장 성분이 약간 이런 식으로 격조사를 다 생략해버린다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보조사를 넣어버린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밥조차 안 먹었다. 이것도 뭔데? 못 적어요. 못 적어. 알겠죠? 자, 다음 가셨다 봅시다. 가셨다. 이거 뭔데요? 문장 성분 소수로. 맞죠? 집으로 뭡니까? 부사. 그렇지, 부사. 어디로 간지 위치 얘기해 주는 거잖아. 오후에는 뭘까요? 부사어죠. 시간, 장소 나타내는 거 전부 부사어. 시간, 장소. 맞죠? 자, 그래서 언제 가셨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나타내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부사어, 부사어입니다. 둘 다 가셨다를 꾸미고요. 주어겠다, 그렇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숙제 많이 해서 힘들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힘들다 뭡니까? 서술어. 주어 뭡니까? 숙제.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맞죠? 주어 어디 있어? 없네요. 주어 없습니다. 힘든 거 누가 힘든데? 숙제가 힘들어요? 아닙니다. 맞죠? 힘든 거 누가 힘들어요? 나. 몰라. 맞죠? 안 나와 있어요. 맞죠? 숙제를 안 하는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다. 해야 힘들지, 이거나. 자, 숙제 뭔데요, 문장 성분? 목적어. 그렇죠, 목적어입니다. 자, 그럼 얘를 목적어 삼는 서술어 뭔데요? 그렇지, 해서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 문장 종류 어떻게 되는데? 아는 문제. 이어진 뭘로 이어진 문장? 종속.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의미는 원인. 원인의 의미죠, 원인. 너무 해서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유형. 이제 격조사, 보조사 뭐 바꾸고 뭐 격조사 뭐 하고 다 떠나서 그냥 문장 성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거 문장 돼, 안 돼? 원래는 안 돼, 맞지? 그런데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뭐가 있으면 맥락이 갖춰지는, 맞죠? 맥락이 갖춰지는 문장이 될 수도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뭐 요렇게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맨 앞에 채원 있다고 무조건 주어야? 아닙니다. 알겠죠? 격조사 알아야 돼요. 격조사. 알겠지? 잘 봐봐. 문장 이렇게 구성했다고 칩시다. 얘 문장 성분 뭘까요? 주어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왜 그런데? 숙제가 많이 어려웠었잖아. 맞지? 어렵다의 주어잖아. 이해되죠? 자, 그래서 격조사가 빠져있는 거 어떻게 하라고? 다 집어넣으라고. 맞죠? 근데 선생님, 저는 이게 뭐가 주어를 나타내는 격조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산 안 적어도 돼요. 자, 격조사는 쌤이 알아주라고 했던 거 주격조사, 그 다음에 목적격조사, 그 다음에 관용격조사 있다, 그쵸? 일단 마지막 뭐 있어요? 아니, 마지막 아니구나. 서술격조사, 그 다음 마지막 뭐 있어? 복격조사.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부사격 조사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부사격 조사는 쌤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 맞지? 외우면 좋겠지만 자 그래서 주격 조사 2가 목적격 조사 을 당연한 거 관형격 조사 뭐야? 의 하나 맞죠? 서술격 조사 뭐야? 2다 목격 조사 2가 끝이야. 이걸 설마 못 외운다고 맞죠? 얘네는 우리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숙제 많이 어려워서인데 지금 뭐야? 숙제가 많이 어려워서야. 맞지? 이거는 뭐야? 숙제 많이 해서는 숙제를 많이 해서야. 알겠죠? 자, 그냥 어떤 격조사가 우리가 이거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외국인한테 이거 하러 가면 절대 못 해요. 왜냐면 외국인 조사가 없기 때문에 조사 쓰는 나라가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굉장히 생소한 품사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 격조사가 너무 어색해서 사실은 뭘 붙이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은 일단은 문장을 많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많이 틀리고 많이 고쳐보고 하면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른이 적당한지 가가 적당한지는 그냥 말해보면 바로 느낌 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딱 넣어보고 얘가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파악해보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이랑 아는 문장 한번 봅시다. 자, 견문장 중에서는 아는 문장의 유형만 볼게요. 이어진 문장의 유형은 조금 이따가 수렴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전부 다 얘기 안 할 거고요.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자주 낚이는 일단 첫 번째 서술절을 하는 문장. 오씨. 두 번째 보어가 사용된 문장. 그 다음 세 번째 부사어가 많이 사용된 문장. 그냥 문장. 이 정도? 자, 1번, 2번, 3번, 4번 뭔지 몰라. 그냥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다음 중 종류가 다른 문장 하나를 고르시오. 정답 몇 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답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의도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방금 말한 질문의 의도. 다음 중 종류가 다른 문장 하나를 고르시오. 4번인가 1번인가. 그러니까 1번이 딱 느낌 와야 돼요. 알겠지? 1번은 뭔데? 견문장. 2, 3, 4번은 서술은 뭐 여러 개 쓰였단 말 없잖아. 그치? 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맞죠? 2, 3, 4번은 문장, 1번은 견문장. 맞죠? 이거 왜 얘기하는데? 봅시다. 철수가 손이 크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 밥이 아주 많이 남았다. 문장은 뭐 필요 없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때 여기에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맞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면요 순간적으로 얘를 딱 볼 때는 우리가 무슨 느낌이 들어? 본문장 느낌이 들어요. 이해돼요? 왜? 겉으로 보이는 서술 몇 개? 하나밖에 없잖아.
맞지? 자, 그래서 철수가 손이 크다인데 사실은 크다는 서술어잖아, 맞죠? 자, 그런데 이 크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무엇을 주어로 짝꿍으로 갖고 있어요? 손입니다. 철수가 큰 게 아니라 손이 큰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철수에 해당하는 철수가니까 주격조사잖아. 맞죠? 철수에 해당하는 뭐가 없어? 서술어가 없어. 맞죠? 자, 그래서 얘 전체가 뭐가 되는데? 서술절이 되죠. 서술절을 하는 문장이 됩니다. 근데 또는 반대로 소술절을 아는 문장 4개 넣어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들어가 있어? 보어 들어가 있어. 이게 보어입니다. 보어 맞죠? 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문장들을 계속 보다 보면 그냥 맨 마지막에 얘기 있는 해보고 보통 이렇게 밑줄 꺼놓고 뭐 해? 서 적어놓을 거 아니야. 얘도 서 적어놓겠지. 그리고 얘가 무슨 서술인지도 안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옵씨. 얼음이, 손이 다 격조사, 복격조사 붙어있어. 또는 주격조사 붙어있어. 다 서술절을 아는 문장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물이 얼음이 되었다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아니라 바로 뭔데? 그러니까 보어가 사용된 혼문장입니다. 알겠죠? 보어가 사용된 혼문장.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문장, 격문장, 특히나 아는 문장에서 좀 낚시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외에 사실은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든지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진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게 심지어 사실은 쌤이 그 명사형 전성어이나 관형사형 전성어는 외우라고 했잖아. 명사형 전성어미,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있는데 부사형 전성어미는 다 외우기 힘드니까 명사형에 뭐 있다? 기 있다. 관형사절에 뭐 있다? 은는, 던 이렇게 4가지 있다고.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종류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 어미 종류 좀 알아두고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뭐뭐함, 먹음, 먹기, 그 다음에 읽은 책, 읽는 책, 읽을 책, 읽던 책,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나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은 우리가 좀 찾기 쉬워요. 그렇죠? 반면 관형사절에서 좀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관형어인데 얘를 우리 주는 과정에서는 관형절로도 볼 수 있단 말이죠. 관형절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보면 그런 문제가 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관형어인데 하는데 관형절이래. 예를 들어서. 그래서 관형어를 아는 문장 중에서 뭐에만 해당하냐면요. 이 관형어가 용언의 어간 플러스 전성어미가 붙어서 아는 그 관형어가 된 애들 있잖아. 예를 들자면 예쁜 꽃이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예쁜의 문장 성분 뭐라고 나오냐? 관형어로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꽃이 있다라는 문장에 하나가 있고 또 꽃이 예쁘다라는 문장이 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보면 뭐가 되는데 얘가 하나의 관형절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고등과정에서는 얘를 관형절로 보고 중등과정에서는 보통 관형어로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등과정 중에서도요, 특히나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우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그냥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울 거라고 하면서 이제 이걸 그냥 관형절로 볼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알아두세요. 문제 풀다 보면은 이거 왜 경문장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럴 때는 뭐야? 경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쌤 문제 풀 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어떻게 풀어요? 그냥 각을 열어놓고 풀면 돼요. 관형어로도 볼 수 있고 관형절로도 볼 수 있고. 그럼 관형절을 아는 문장인데
관용어가 쓰여 있는 문장인데 여러분들 관용어 원래 뭐뭐뭐 된다고 했어. 원래 품사가 관용사인이 돼. 그 다음에 체험 플러스 무엇의 맞죠? 자, 그 다음에 명사 플러스 명사 구조에서 앞명사. 얘네들은요 얘가 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얘네들은 절이 될 수 없어요. 예쁜이 절이 되는 이유는 뭔데? 얘가 원래 기본형이 예쁘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술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용언의 어간에 전성어미가 붙은 애만 관용절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예로 들었던 문장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운동하는 딸을 불렀다 라고 하면 이 운동하는이 딸을 꾸며주는 형태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역할로 따지면 관용어의 역할이야. 그런데 얘를 문장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죠? 아버지께서 딸을 불렀다라는 문장 하나,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야? 딸이 운동하다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용절을 아는 문장에서 이렇게 안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는 안기 문장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운동하는 딸을 불렀다라고 하면 여기 안기 문장에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어. 뭔데요? 생략된 문장 성분 뭐야? 그렇지, 딸이가 문장 성분이 뭔데? 주어. 주어가 생략된 관용절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은 되고요. 이어진 문장은 조금 이따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 갈게요.